스타쌤과 함께 코인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코인스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의 양희연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노예 해방의 날을 맞아서 휴장했습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은 24시간 멈추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란과 이스라엘에서부터 촉발된 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의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관망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이 코인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중요한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이후 중동 지역의 긴장감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간의 수익률 격차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 이후 주요 코인들은요,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XRP나 솔라나, BNB와 같은 시가총액 상위 알트코인들은 낙폭이 더 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지 시간 19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에 나설지 여부를 2주 안에 결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또 동시에 협상에 대한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중동 지역의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게 될지, 그리고 그 그림이 코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불러오게 될지는 꾸준한 추적 관찰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전 세계 상장 기업 중 약 130곳이요. 비트코인 약 119조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발행량의 3.2%에 해당하는 양인데요. 비트코인은 더 이상 추가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암호화폐와 무관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매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매집으로 기업 가치를 높였던 이 스트래티지의 선례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암호화폐 중심 국가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한 뒤에 이런 움직임들은 더욱더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을 고유하는 전략이 장기 하락장에 대한 내성이 있는지 아직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코인 시장의 주요한 이슈들 저와 함께 체크를 해보셨는데요.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가실 수 있는 정보방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촬영하시면 소통방으로 바로 연결되고요. 이 안에서는 제로쌤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코인 시장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의 주요 이슈들, 지금 이 시간 봐야 하는 코인들, 그리고 코인의 주요 타점들도 함께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코인스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코인스타와 함께 해주실 우리의 스타쌤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로쌤과 함께합니다. 제로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로쌤. 이 코인 방송에서 금요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 우리 그런가요? 방송은 쉬어가지만 코인 시작은 쉬지 않고 굴러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금요일에 나와주셨습니다. 이렇게 근데 중요한 저는 날에. 금요일 날에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이제 네. 이게 시장도 마감이 됐고, 그리고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증시가 휴장이었잖아요. 그리고다 보니까 이제 오늘 시장이 좀 중요한데, 이게 불금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간이 7시에서 제가 8시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6시에 퇴근하시는 이제 직장인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이제 이런 불금에 이제 회식이나 아니면 뭐 약속을 잡다 보니까 그래서 7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제 방송을 많이들 보고 계실지는 저는 좀 예상은 좀 안 가는데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방송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제이쌤의 월화수를 노리시나요? 그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혹시 이제 제로쌤과 제이쌤 간에 미묘한 또 신경전이 벌어지나라고 잠시 생각을 했네요. 네.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코인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오늘 코인 시장의 흐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마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오늘 한마디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제가 드디어 하이퍼 리퀴드 코인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사실 이제 선물 거래를 주로 하다 보니까 그 현물에 이제 관한 이제 코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방향성과 그리고 고래버리지 그 부분이 이제 마주치다 보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제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하루 거래를 하시는데 사실 현물을 사시는 분들은 이제 뭐 좀 길게는 뭐 1, 2주, 짧게는 1, 2주, 뭐 길게는 뭐 1년, 뭐 리플 홀더들 같은 경우에는 뭐 7년, 뭐 5년 버텼다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제 제가 방송 나와가지고 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비트코인, 뭐 리플, 뭐 아니면은 시총 10위 안에 포함되는 종목들을 좀 많이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때 방송에서 한 2번 정도 가량 알트코인을 이제 뭐가 좋을 것 같아요라는 뭐 이제 아나운서님의 얘기를 듣고 나서 딱 한 가지 좀 본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리퀴드 그거 가격이 좀 빠지면은 사고 싶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경제 방송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너튜브에서 밤에 방송을 하는데 하이퍼 리퀴드가 아주 좋다. 이제 가격만 떨어지면 수익을 줄 수 있다. 이게 막 효과, 효능, 어디에 좋고 막 하는 걸 얘기를 다 했어요, 제가. 이게 코인이 조금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이유.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이거를 이제 하이프라고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하이프 코인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차트를 보면 되게 예쁘게 이제 정배열로 돼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 관점이 한 번만 왔으면 좋겠다. 최소한 40불 정도는 깨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었었는데 뭐 이게 사실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지정학적 리스크 이제 이란과 그런 이제 약간의 전쟁 관련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인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함에 따라 이제 주요 알트 종목들도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퍼 리코드도 어쩔 수 없이 떨어졌는데 그 구간이 이제 40불을 넘기고 그 밑에 이제 아마 바이낸스 시세가 아니라 OKX 시세로 35불에서 36불 정도까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는데 저가 정확하게 발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지금은 바닥을 잘 잡은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은 하이퍼 리코드를 그 가격에 샀어? 그거 못 믿겠는데 하면은 저 QR 코드 보이시죠, 여러분들? 저는 뭐든지 뭘 살 때든지 코인 살 때든지 뭘 살 때 손절값이든 이런 거 다 이미지 해가지고 캡처해서 다 올립니다. 여기서 사겠습니다. 여기서 빼겠습니다. 여기서 일처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그 가격대에 좀 사고 나서 좀 뿌듯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와서 알트코인 뭐가 좋아요 하면은 한 종목 정도 제가 어차피 이제 원래는 일주일에 5번 방송을 했었는데 지금은 2번밖에 안 하니까 금요일은 항상 알트코인 종목 하나 정도 추천하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 이렇게 해주셨네요. 그래요, 저 하이퍼리퀴드 샀어요. 이 이야기 듣자마자 유튜브 채팅방 통해서 아마 우리 제로쌤의 소통방 참여해주시는 시청자분이신 것 같아요. 본인도 하이퍼리퀴드 샀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런 코인에 대한 정보들 저희가 소통방 통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들어봤고 그렇다면 코인 시장에서 또 어떤 이슈들을 지금 짚어보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도 들어보겠습니다. 코인 트렌드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로쌤, 오늘 첫 번째 코인 트렌드로는 어떤 얘기죠? 일단은 미장이 근데- 쉬었죠, 어제. 네, 맞아요. 이제 노예 해방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미증 씨가 이제 하루 쉬었죠. 근데 이제 좀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좀 관찰할 때 채권 시장, 외환 시장 그리고 뉴욕 이제 전통적인 뉴욕 증권 시장을 좀 확인을 해요. 이제 그 부분이 가장 1순위가 되는 유동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이 오늘 어떻게 될지 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미장이 약간 좀 쉴 때는 거의 거래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는 뭐 좋은 자리들 몇 개가 와가지고 해서 뭐 수익 내고 마무리를 했는데 일단은 저는 일단 미증시라든지 뭐 주요 시장이 일단 마감이 되게 되면 일단 이슈는 여러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일단 이슈들을 좀 더 뒤에서 내용을 좀 더 얘기를 다룰 건데 암호화폐 시장이야 뭐 일주일 내내 움직이니까 이슈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메인 이슈는 항상 미증시 이슈를 좀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SEC에 대한 관련 내용도 사실 이제 미증시 관련해서 좀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먼저 메인이 되는 이슈가 없으면은 사실 암호화폐 이슈에서 뭔가 파급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시장에서 뭔가 활기를 띠기가 힘듭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보합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는 게 평소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한 5시 정도 오늘 오늘 오후 5시 정도에 비트코인 히트맵을 가져와서 보면요. 전반적으로 이제 흐름 다 괜찮아졌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제 오늘 한 5시쯤인가 4시쯤인가 강하게 상승세를 좀 세게 쏴줬어요. 보신 분들 있으시면 채팅으로 저도 봤어요. 같이 봤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총 10위 안에 드는 종목들이 이제 강한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 신기하다, 좀 세다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시장 상태는 지금 현재 뭐 아직도 107K를 좀 돌파를 못 하고 있어가지고 완벽한 상승세라고 얘기하기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약간 긍정적인 모멘텀은 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트맵 보면은 전반적으로 건강하죠. 몇 종목 빼고는. 도지는 역시 못 가네요. 제가 민코인 안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슈를 보면요. 일단 마켓 이슈는 이제 금융시장 이슈입니다. 마켓 이슈는 대부분 미증시 휴장이 하는 날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뜹니다. 노예 해방일 휴장, 뭐 지수 선물은 상승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크립토 이슈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다시피 암호화폐 시장은 일주일 동안 계속 움직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4가지 정도가 좀 컸죠. 디파이 관련해서 대출 규모 550억 달러 연대 최고 기록 달성. 그리고 비트코인 거래량 18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 좋진 않은 이슈죠. 그리고 트럼프 지니어스 액트 법안 통과 촉구. 그리고 X 투자 및 거래 기능 지원 예정이라고 이렇게 4가지 이슈가 나왔는데 이거 이미 제가 옛날에 방송에서 다 다뤘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럴까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제가 썸네일을 만들고 보면은 디파이 그리고 지니어스 액트라고 볼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그리고 저기 파월하고 저기 모으는 그 금리에 대한 얘기 포함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관련해 가지고 비트코인 그 당시에 이제 매입 순유입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이슈들이 오늘 이제 주요 이슈로 1, 2, 3, 4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사실은 시장에서 이미 다 반영되는 이슈라서 이거 가지고 제가 오늘 시장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그냥 오늘은 그냥 개인적으로 경제방송 제가 생각하는 경제방송과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아나운서님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이거는 아나운서님이 보시기엔 제가 이제 코인 관련해 가지고 암호화폐 관련해서 전문가 같은 느낌이 드나요? 당연하죠. 저희의 스타쌤, 제로쌤이신데 저희는 제로쌤 믿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로쌤 당연히 믿고 있죠. 전문가로서. 그러면은 전문가로서는 뭘 제일 잘해야 될까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될까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우리 제로쌤이 항상 강조해 주시는 게 있잖아요. 시장에 대한 배경 지식이 또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전문가라는 사람이 사실 뭐 어떤 일에 이제 능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근래 생각해가지고는 참
이제 한 가지 일에만 이제 되게 몰두해서 뭔가 하나만 잘 파고드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근데 이제 약간의 경제 방송이나 이런 애널리스트 같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 쪽에서 전문가는 정말 다양하게 잘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뭐 주식 투자를 되게 잘하시는 분들은 뭐 카메라 앞에 서면은 말을 벌벌 떨어가지고 잘 못할 수도 있어서 사실 저 이제 전문가다라고 이제 나를 이렇게 내세울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은 말은 잘하고 설명은 잘하지만은 거래를 못 해가지고 손실만 나요. 그럼 그 사실 전문가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라는 거는 정말 다재다능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생각을 곰곰이 오늘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가장 이상적인 전문가는 뭐고, 그리고 피해야 되는 사람은 피해야 되는 헛간이라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얘기하려고 가져왔고, 아마 방송 통상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저밖에 없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금요일날 시청해주신 분들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가 뭐 이거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정말 하기 싫었고, 그리고 제가 맨날 이제 피디님하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나는 뭐 수익 이렇게 얻고 난 거에 대해서 막 내용 나가줘서 뭐 40% 수익 났습니다. 뭐 어제 뭐 샀습니다. 뭐 저는 이거 사가지고 몇십 프로 났습니다 하면서 자기 PR하면서 뭔가 이 방송을 하고 싶지가 않고, 대부분 내용들 가져오는 거 보면은 다 특이한 것들만 가져오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미증시라든지 뭐 이제 그거에 관련된 뭐 SEC 뭐 현재 코인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들이 무엇이 있고 그거에 대한 개념 설명해주고 그것이 어떻게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지 설명하는 게 저는 그게 좋아가지고 맨날 그 내용을 가져오는데, 이제 오늘도 방송을 한 지 한 달 반 좀 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많은 분들이 이 QR 코드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다 보니까 약간의 제 채널이 약간 좀 좋아졌습니다. 시끌벅적했다는 게 이제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니까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좀 복잡하게 약간 이 채널을 설정을 했나, 그러다 보니까 이 채널 들어오면 되게 복잡해요, 뭐가 많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오늘은 그 채널에 대한 내용도 약간 어떤 것만 보면 됩니다, 이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채널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전문가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볼게요. 대부분 이제 소통방이나 무료방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어플을 많이 쓰죠. 초콜릿, 이거를 좀 다른 말로 들리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아나운서님. 뭐라고 할까요? 잠깐 보면은 대부분의 소통방은 두 가지 이제 기업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종이 접기, 종이 그 비행기 되어 약간 종이 있는. 비행기하고 날아가는 거 있고.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초콜릿 원자재인가요? 원료. 네. 달달한. 네, 그래서 아무튼 이 두 가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통방을 만들고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네, 다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새는 저는 이제 노란톡으로 하면은 되게 좋겠네요. 노란톡보다는 이 종이 비행기가 좋은 게 어느 정도 프리미엄 결제를 하게 되면 정말 많은 기능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제가 적었던 내용이나 기록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기록 저장 장치에 대한 기능으로서 봤을 때는 노란톡보다는 이제 파란 색깔 종이 비행기가 좀 좋다고 생각해서 이걸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제 이게 좀 대두가 되지만 이게 좀 먹어주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이게 사실 높긴 하죠. 근데 저는 이걸 쓰진 않습니다. 별로 좋지도 않고. 아무튼 간에 근데 이런 소통방들이 하는 방에서 만약에 대부분 내용들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들어오죠, 궁금하니까. 근데 대부분 여기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뭐뭐뭐 기법을 알려드려요. 이거 뭐뭐뭐주 추천 30% 급등, 다음 종목은 무엇인가, 당신만 모르는 뭐 해가지고 무조건 99% 누적 수익률의 기법 하면서 상당히 좀 자극적인 이제 워딩 할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현혹시키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막 추천 30% 급등하면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이런 글을 왜 써요? 저는 이런 글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채널들을 운영하면서 이런 좀 저급하다라고 해야 되나? 이런 단어들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뭐 궁금하신 거 지식 있으신 분들은 지식이 조금 부족해서 궁금한 부분을 제가 좀 설명드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지금 뭐 비트코인 관점을 하락으로 봐도 될까 하면서 뭐 차트 분석도 좀 해드려요. 그리고 그걸 많이 해드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통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내용들을 올려놓는 게 전부인데 아무튼 저는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쓰는 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일단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이런 채널들, 제 채널도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겠지만 제 채널 포함해가지고 다른 채널도 들어와 있겠죠. 제가 100이면 100인데요. 저희 친구도 저희 지인도 주식하거나 뭐 코인합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좀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야 요즘 좀 뜨는 뭐 그런 채널 없어? 좋은 채널 없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채널이라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사실 순기능으로는 정보를 주고 사실 좋은 방만 찾으면 정보를 주고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사실 이런 채널들이 순기능에 대한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좀 아끼는, 좀 역기능을 좀 하죠. 안 좋은.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면은 일단은 저는 이거 좀 웃겼어요. 저도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나도 이제 이거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대부분 뭐 아침 한 8시, 7시 이제 뭐 국장 같은 경우에는 9시 개장이잖아요. 근데 9시에 딱 개장을 하면은 한 10분 전인가 무슨 다들 아침 인사합시다 하면서 막 333333 막 안녕하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뭔 방인가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그런 것 같아요. 충성심을 이제 보여주려는 그런 건데 이런 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별거 많이 볼 거 없어서 있으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제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뭐든지 한 파이가 있어요. 한 70% 정도는 일단 제가 놔두고요. 한 10% 정도는 정보를 받으려고 들어오고요. 그리고 한 20% 정도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누군가의 소문으로 인해서 들어오던가 아니면 플러스 뭐 방송도 이렇게 포함되는데 대부분 들어오는 이유가 이제 리딩이라고 하죠. 뭔가 종목에 대한 픽을 받고 싶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A 종목, 뭐 매입가, 익절가, 뭐 손절가, 하면서 막 신호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A 종목을 이 가격에 매입해서 이 가격에 손절한다면 왜 이 가격에서 익절해야 되지라는 생각 안 해보셨죠? 그냥 이 사람이 A 종목을 추천하고 여기서 타고 팔라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그냥? 너무 의존적인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투자할 때는 이 A라는 종목을 추천한 사람이 이 사람한테 돈을 줘가지고 뭐 종목 매입하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개인 스스로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월급에서 얼마쯤을 나눠서 만든 뭐 금액이든 목돈이든 어떤 사람은 뭐 대출도 받고 그렇게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돈은 내 건데 이 쓰임은 남한테 맡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잘 맞춘다 이게 중요한 거지 이 종목을 왜 추천했을까? 왜 여기 사라 했고 왜 여기서 팔라 했고 왜 여기가 손절까지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 이제 한번 설명드렸죠. 비트, 뭐 비트를 영어로 쓸 수도 있고 뭐 30x, 롱, 비중 10%, 뭐 하시오 하면서 막 마켓가를 알려줘요. 이게 리딩의 끝입니다. 요즘 채널들이. 요즘 이게 제일 포멀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종목에서 뭐 이런 거 매입가, 손절가, 익절가 알려주고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무슨 종목인지 사실 2개밖에 안 해요. 이더리움하고 비트. 왜? 시총 1, 2위니까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위아래로 단차를 칠 수 있는 뭐 그런 스캘핑이나 그런 거래가 되게서 사실 이제 비트나 이더를 많이 쓰는 거고 그 부분에서 선물 거래는 얘기했죠. 레버리지가 가능하다고. 내가 가진 돈보다 더 크게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30배 레버리지. 그리고 이거 롱 뭡니까 여러분들? 길죠? 매수입니다. 그리고 10%는 뭐예요? 네 돈에 네 돈이 100%면 그 10%만 투자하라는 거야. 라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코인 리딩 앱에서 문제인 걸 알려드릴게요. 자, 상승 추세가 나왔고 한 이쯤에서 신호가 나와요. 무슨 신호가 나오냐? 비트, 30배 X, 그리고 뭐 롱, 그리고 막 10% 매입을 해요. 자, 근데 이 시간대가 이제 10시라고 봅시다. 근데 어떤 A라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샀지.
근데 B라는 사람은 10시 한 3분에 봤어요. 3분 정도 늦게. 그럼 여기서 샀죠. C라는 사람은 또 봤어요. 여기서 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손절 라인을 정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얘네들은 자, 여기서 어디까지 떨어지면 손절해서 볼 겁니다라고 얘기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청산,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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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 이렇게 3번 딱 치고 끝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 이 사람은 일단 일찍 들어갔긴 했는데 큰 시세에 빠져가지고 얘는 19%의 손실을 보고 얘는 12%의 손실을 보고 얘는 10%의 손실을 봤다고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게 정당한 리딩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응? 리딩이라는 거는 잘 이제 이끌어 주다라는 뜻이니까 다 골고루 똑같은 평균 수익을 만들어주는 게 리딩이에요. 그래서 저는 리딩할 때 시장가 대응이라는 리딩은 정말 무책임한 대응이라고 그전에도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대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간에 코인 리딩이 대부분 이런 일로 발생을 하는데 실상 버는 수익은 봐봐요. 누군가는 19%의 수익을 받았다. 누군가는 15%의 수익을 받았다. 누군가는 이제 10%의 수익을 받았다. 이거는 전체 총수익률인데 암호화폐 시장은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비싸요. 이렇게 19%에서 10% 먹으면요. 수수료 빠져가지고 한 자리 숫자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게 수익일 때는 8%지만 손실 날 때는 마이너스 19%거든요. 아니지 더해야죠. 왜? 편도 수수료가 있으니까 한 22%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먹을 땐 8% 먹고 이럴 땐 22% 있는 이게 리딩의 손익비가 좋을 것 같습니까, 아나운서님? 아니요,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방안을 이제 생각을 계속한 거예요. 이런 네. 리딩이 어떻게 왜 인기가 많지 하니까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싫어해요. 정확하게. 맞아요. 이게 진입 타점 딱 잡아주신 다음에 들어갔는데 바로 음. 성과 안 나오면 좀 답답함을 느끼시는 네, 분들이 맞습니다. 많죠. 그래서 이제 언제 진입 나와? 나 빨리 매매하고 싶은데 그냥 그 생각뿐이에요. 그냥 나 오로지 그냥 핸드폰 이 빨간색 버튼을 누르고 싶은 거죠, 사람이. 나는 그 뒤에다 좀 얘기할 건데 이게 사실 뭐 스크래핑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도 근데 이런 사람들 픽방이 기본적으로 하루에 20번 이상 나와요, 여러분들. 와,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하겠죠? 와, 20번이나 종목이 나와? 야, 회전율 좋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야, 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야, 20번이나 나와? 야, 손실률이 넓어지겠는데 생각하죠. 야, 20번을 다 맞히면 좋죠, 여러분들. 자, 근데 아까 구조가 어떻다 했었죠? 일단은 리딩에서 실패하면 손실이 더 커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2번 수익 나도 1번 손실이 더 이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구조에서 수익률이 나오려면요. 20번에서 한 18번은 먹여줘야 2번은 잃어도 거의 또이또이예요. 여러분들. 근데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처음에는 5대 5지만 그게 계속적으로 가면요. 이 18번의 승률 이거는 거의 소수점 가까이 내려오면서 확률이 적어져요. 지금 뭐냐? 진입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손실 횟수도 높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거를 좀 좋아하지도 않고 수수료도 많이 들어가. 손실 날 때는 리스크가 더 커.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수익을 잘 보려면 막 10% 20% 떼기를 하면 안 돼요. 한 기본 못해도 40% 정도는 먹을 생각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저는.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저는 이런 방들을 보면은 공생이 아니라 착취라고 보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으로 대접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현대판 노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니도 죄송합니다. 너도 이제 소통만 가지고 있지 않니? 그럼 너는 뭐 다른 게 있나?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은 저는 크게 3가지를 다르게 하죠. 왜? 그 꼴 보기가 싫어가지고 저는 3가지를 정확하게 합니다. 근데 아마 오늘 얘기를 하면은 이거 못할 것 같고 이거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일단 첫 번째는 투명성에서 얘기를 할게요. 일단 제 채널입니다. 잘 안 보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종목 추천과 대응, 이제 운영 철학을 확실하게 밟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공지사항으로 얘기를 드렸어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리딩방, 이게 주식 리딩방인데 이렇게 종목을 준다고 얘기를 했죠. 종목명 뭐뭐 한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런 방 가면요. 하루에 종목이 9개 이상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9개 다 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조금씩 사더라고요. 한 주씩. 자, 그런데 그런 종목에서 되는 거는 봐봐요. 이렇게 9종목 사가지고 뭐 주 거래일이 5일이니까 뭐 한 달로 치면은 20일이죠. 20일이면은 대충 하루에 9종목 주면 180개의 종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180개의 종목을 한 번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를 못하고 유동현금은 어느 정도 둬야 되고 장기로 가져갈 건 얼마 정도, 단타로 볼 건 이 정도 가야 되고 장기로 볼 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상 포트폴리오에 쌓이는 이 주식 종목이 10개 미만으로 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돈 잘 버시는 분들은. 근데 요즘 이런 방들은 어때요? 그냥 일단 뿌려요. 되든 안 되든. 자, 그럼 여기서 승률이 한 이 정도 나옵니다. 하나 맞히는 거예요. 자, 하나 맞히면 어떻게 되냐? 자, 하나 맞췄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생쇼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당일 3% 방등 보셨죠? 하면서 사람들이 막 환호해요. 당신은 신입니까? 이러면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이번에 가입하면 무료 히든 종목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저예요, 저 주세요 하는데, 예, 근데 여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저기 그런데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 자기는 설명하고 있는데, 팩트를 갈기죠. A 종목은 올랐는데 추천 주신 8종목은 오늘 마이너스 8% 마감인데요. 얘기를 하잖아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겁니다. 그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예, 강퇴당합니다. 소리 소문 없이. 자,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분위기 환경을 계속적으로 조성하는 카톡방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요, 막 이렇게 하니까 놀게 하니까 사람 이제 주린이, 코린이 하는 사람이 딱 와요. 잘 맞히나 봐. 두 사람 잘하나 봐. 사람들이 왜 저렇게 환호하지? 아, 그 이유가 있겠다. 나도 한번 가입해 볼까? 딱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 노란톡방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종목을 또 쌓아요. 그 똑같은 식으로. 자, A 주식, B 주식, 뭐 이렇게 비중, C 주식, D 주식 해서. 근데 이 사람은 뭘 모르죠. 사실 저는 주린이든 코린이든 뭐 이제 약간의 뭐 합성어긴 하지만은 그냥 모른다는 거잖아요, 투자를. 그럼 전 투자에 대한 기초 지식은 일단 알려주는 뭐 파일이든 PDF든 그거 공부하고 어려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이 사람들한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돈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은 뭔지도 모르니까 다 사요. 다 사고 나서 C 주식이 오늘 3% 수익률이 됐대. 마감 쳐요. 아, 수익 축하드립니다고 막 1번 나옵니다. 다 드신 분들 1번 하고 뭐야 진짜 수익 나잖아 하면서 그 사람은 3%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기억보다는 진짜 수익이 나네 신기하다라는 게 더 커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다 경험해 보셨을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또 이렇게 가. 자, 저희 방 VIP 방 뭐 S클래스 방 뭐 비즈니스 뭐 클래스 방 해서 가지고 저희 종목 추천 중 뭐 종목 당일 상승 뭐 이렇게 해서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또 나오고 또 가입하고. 그럼 어떻게 된다? 한 달 뒤에 계좌가 이렇게 돼 버리죠. 포트폴리오 구성도 안 돼. 뭐 종목에 대한 분석도 안 되고 이 종목이 뭔지도 몰라. 그냥 사라니까 샀어. 그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딱 그럼 여기서 또 얘기를 해. 아니 그러면은 이거 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네? 하면은 야, 여기서 거의 뭐 영화에서 나오는 그 뭐라고 하죠? 아나운서님. 뭔가 약간의 이제 네. 막 죽었다. 살아있나 하면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걸 뭐라고 하죠? 죽었나라고 하면은 대체로 살아있고. 네. 그 약간의 그걸 뭐 세 글자라고 뭐 하던데. 클리셰는 아닌 클리셰예요. 클리셰예요? 맞아요. 오. 그래서 이런 방들의 클리셰 맞습니다. 이런 방들의 클리셰가 뭔지 아세요? 이거 맞추면 대박인데 아예 못 맞추는 맞추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클래식 나옵니다. 하나, 둘, 저기 이 말이 나오죠.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그 투자의 판단은 개인이 합니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네 돈으로 네가 투자했잖아. 난 상관없는데 난 종목을 추천했을 뿐이지 네가 산 거잖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근데 이 말이 맞긴 맞아요. 아나운서님 제 말 맞죠? 그쵸. 아까 보여주신 그 문장 제가 방송 끝날 때마다 하는 문장이긴 하거든요. 네.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라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자기 돈 자기가 쓴 거거든요. 내 돈을 어떻게 쓰든 간에 내 책임이니까 뭐 그걸 주식 투자를 하든 코인 투자를 하든 잃든 말든 뭐 사실 뭐 개인 돈이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20살 이상일 거 아니에요. 대부분 주식 투자할 나이면. 저는 10대부터 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럼 그 클리셰에서는 저도 이 생각은 맞다고 해요. 네, 하지만 저는 그래도 거짓말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짓 없이 그리고 투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슬로건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걸 철학으로 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다 물어보라고 하는데 일단 고시마다 가장 심플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하면 더 투명하고
왜냐면요, 여러분들 이 방 그러니까 저 같은 소통방 처음 딱 들어오잖아요. 다 입국다시예요. 막 여러분들 인사도 안 해요. 막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할 때 막 아무튼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가 무슨 방이지 하고 있다가 뭐 내가 말을 꺼내도 묵묵부담, 뭐 해도 묵묵부담이에요. 근데 가장 간단하게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 정도는 끌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어떤 지식을 알려주는 것도 뭘 알려주는 것도 이게 뭔지 알려주는 것도 아니라 그냥 한 번 정도 수익을 보여주는 거. 그게 크더라고요, 그냥. 여러분들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매수를 보니까 제가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진입하고 손절가 내고 딱 올리고 그 수익 나니까 신기하다. 그럼 이제 질문이 와요. 그럼 뭐 안녕하세요도 아니야. 어떻게 보신 거예요 그 자리? 아니면 왜 매수로 보신 거예요? 하면서 좀 그 이유를 좀 궁금해하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죠. 이제 처음에는 좀 이제 첫 만남이 약간 좀 어색했지만 이제 뭐 이런 계기를 수익이라는 계기로 이제 여러분들과 저가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사실. 이게 참 현대판 자본주의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대응이라는 걸 실시간으로 보여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대응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어학사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일이나 사태에 맞추어 태도나 행동을 취함이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 임기응변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서 투자에서 대응이라는 게 제가 아까쯤에 이제 아나운서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가장 이상적인 이제 전문가는 뭘까?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다재다능해야 되는구나. 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그리고 매매에 대한 이제 스펙트럼도 높고 당연히 이제 트레이딩에 대한 기술도 좋고 뭐 말도 설명도 비유 잘해서 강의식 뭐 이제 대치동에 있는 뭐 수학에서 좀 돈 좀 많이 버는 강의급으로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전문가라는 칭호라는 건 사실 이제 엄청난 많은 일을 요구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제 뭐 여기 방송 오면 뭐 누구 전문가님 이러는데 저는 그 단어 듣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로라고 불러주시면 간단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투자에서 대응이라는 거.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하나를 빼놨네요. 거래할 때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에서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 지우개를 한 번만 지우고 제가 이제 하나 문제를 내볼게요, 아나운서님. 네. 제가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네. 제가 만약에 대응이라는 거는 사실 그 어떤 픽을 주고 그걸 거래하게 해가지고 수익을 놔두든지 아니면 리스크를 조절을 해주든지 아무튼 네, 투자에 그렇죠. 대해서 도움을 드리거나 투자를 이끄는 거죠, 대응은. 그래서 저는 하나만 1번, 2번, 3번, 4번 중에 제가 물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을 추천해준다. 이게 대응일까요? 그건 우선은 권유죠. 그리고 아니면 두 번째, 종목을 추천해주면서 가격과 뭐 손절가를 얘기해준다. 그건 저희가 방송 통해서도 많이 해드리고 있죠. 네, 그렇죠. 세 번째, 종목 추천하고 뭐 이제 가격 진입하고 손절가만 보면서 1차익질 어디 하면서 흐름 같이 봐준다. 흐름을 같이 봐주는 건 충분히 소통방에서 해줄 만한 네. 리딩이네요. 네, 그럼 마지막 4번이에요. 그러면은 3번이 맞은 것 같아요? 4번 들어봐야죠. 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 추천하고 가격 추천하고 손절가 찍고 1차익절에 2차익절 그리고 계속적으로 차트 보면서 포지션을 마지막까지 정리를 해줬을 때가 저는 대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항상 정답은 마지막에 네, 있으면서 맞습니다. 3번에서 그래서 그냥 끝내시려고. 4번 찍어댔었어요, 사실. 네. 정말. 그래서 저는 대응이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포지션 선택부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 진입과 뭐 어떻게 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뭐 손실을 내든 하고 나서 정리할 때까지가 저는 대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문가 그리고 어떤 소통방 운영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띡 하고 종목 이거 하셈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건 어떻게 종목 하나를 추천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진입해서 이건 상승이에요, 하락이에요. 여기서는 진입가, 저점가, 저항가 다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이제 여기서는 1차 정리를 원래는 뭐 비트코인은 106점 원래 한 3K 정도의 이익가를 보려고 했는데 조금 저항이 무서운 것 같아요. 105점 9K로 약간의 익절가 변경할게요. 그리고 이후에 본총 두면서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고 정리가 되면은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대응이고 이게 노련한 전문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기본으로 하죠. 일단은 뭐 저도 얘기를 해요. 뭐 분석하기 전 들어가기 전에요. 종목 선택이죠. 뭐 오늘은 뭐 이더리움을 좀 보겠습니다. 채널링부터 시작해서 뭐 피보나치 분석, 뭐 시장에 대한 부분에 뭐 지지가 저항가 체크해주고 실질적으로 진입을 합니다. 진입을 해서 이제 저는 현재 여기 샀고요. 여기 매도 보이시죠, 여러분들? 진입 중이고 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익질을 올리고 나서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이미지만 보고 난 모르겠는데 하니까 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은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되고요. 이 종목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는 50배율과 기본 30% 비중으로 하는데 그 이외의 종목들은 비중과 비율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롱과 숏 구분 없이 의미 없습니다. 이외의 종목들은 15배일 수도 20배일 수도 있어요. 오늘 같은 하이퍼 리퀴드를 추천할 때는 15배를 썼죠. 그래서 포지션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내가 뭘 하냐면요. 날짜랑 시간을 써드립니다. 왜? 왜 날짜랑 시간을 써드리냐면은 제가 20시 정도, 8시, 20시 정도에 추천했던 종목이 만약에 2시간 정도 되면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았으면 좋겠다고 매뉴얼에서 썼는데 지금 자리값 주신 거 2시간 정도 돼서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유효한가요? 하면 저는 네, 유효합니다. 아니면은 유효하지 않다고 하면 선 다 찍찍 그어놔요. 쓸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전 다 수익 벌었죠. 자, 그래서 근데 저 사람 또 나와가지고 수익 자랑 안 한다는데 하네 해서 이거 보여주려고 수익 자랑하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이걸 직접적으로 다 스톤방에 올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손실 난 거는 안 올리겠지라고 보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손실 난 거 당연히 올리죠, 여러분들. 다 올려요. 저 깨졌습니다. 10% 깨졌습니다. 42% 깨졌습니다. 38% 깨졌습니다. 이렇게 옴합니다, 그냥. 근데 이거 오픈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장사가 안 되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은 뭐야? 사람들은 색깔과 숫자만 봐요. 여기는 글씨 보겠어요? 안 보아요. 근데 저는 그냥 다 투명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 현재 수익률은 얼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를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신뢰를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와서 저는 이렇게 해요. 또 누구 죄송합니다. 이름 안 지웠네요. 죄송해요. 자, 누가 들어오더라도 막 있어요. 갑자기 10년만 젊었어도가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거도 깨져도 괜찮아요. 저는 항상 그냥 상관없거든요. 복구할 자신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전까지 먹어둔 게 좀 커서 근데 하지만 저를 믿고 첫 진입을 한 분들한테는 손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오전은 여기까지만 보고 전일 먹은 거 그대로 토해냈는데 전 분명히 그냥 가져온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게 하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나운서님이랑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손실을 냈어요. 네. 이거 분명 100% 가져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100%안 되면 어떡해요. 네, 근데 저는 해요. 오. 네, 왜 그러냐? 저는 근데 그게 막 확률과 통계 이런 거 보면요, 여러분들 제가 한 달 동안 매매하거나 2달 동안 매매하거나 3달 동안 매매를 하게 되면 대충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매매를 좀 잘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매매를 좀 구분하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에 승률이 어쩌니 손익비가 어쩌니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너 한 달에 얼마 벌었어 딱 누적으로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전 누적을 무조건 쌓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복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손실이 나오더라도. 그러면 누적 수익률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하는데 그거 이제 채팅방 소통방에 들어가면 볼 수 있게끔 제가 올려놨습니다. 매매일지까지. 그리고 괜찮다고 항상 얘기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손실이 나게 되면 사실 심리가 망가지게 돼요. 사람들이. 우리의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저와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과의 또 이제 그런 이제 뭔가의 관계도 좀 깨질 수도 있고 되게 지금 이게 돈이라는 거 하나에 되게 많은 게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투자 한 번 하고 손실 났다고 그만할 거 아니잖아, 너네들. 그럼 내가 이거 복구하는 모습 보여주고 너희들 신뢰 되찾을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바로 그냥 몇 시간도 안 되고 몇 시간도 안 됐다. 10시 반. 야, 그때였네요. 그게 지금 아마 그때가 이란 관련해 가지고 지정학적 리스크 나와 가지고 비트가 쭉 빠졌는데 저는 자리 좋다고 두 자리. 그때가 7시였거든요. 근데 9시 정도에 이제 이란 이슈 나오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었구나라는 걸 좀 알았어요. 원래는 이제 제가 이제 시장 자체를 그런 것까지 신경을 아예 안 쓰기 때문에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무서운 게 저도 이제 이런 걸 당하니까 저도 시장 체크를 맨날 하고 가야 되는데 그날은 어쩐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리값 먼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말해서 비트코인을 2번 이탈하고 시장 체크 다시 한 다음에 그때 10시 손실 났었을 때 그리고 11시 정도에 다시 복귀해가지고 이더리움은 괜찮다. 이더리움으로 가자 해서 50% 이건 사실 1차 입자로 해가지고 105% 따고 그 다음에 아마 솔라나로 완전 복구를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하루 만에 복구가 됐고 이제 매매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확실히 이렇게만 합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전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겠지만 대부분 투자하는 분들은 부업이에요.
아나운서님도 마찬가지시죠? 핸드폰 가지면서 그냥 뭐 투자 조금 하다가 집에선 사실 전문 트레이더는 아니시죠? 뭐. 제가 전문 트레이더로 데뷔까지는 한참 멀었고요. 저도 부업으로 열심히 하고 그쵸. 있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부업으로 아나운서 하시고 전업이 메인 트레이더일 수도 있다는 게. 아무튼 그래서 저는 매매 방식을 그분들에 그냥 포커스 맞췄어요. 이게 파다니까. 일단은 저 마켓 안 해요. 마켓이 뭐예요, 여러분들?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럼 시장가입니다. 시장가로 이제 막 진입이라고 하죠. 바로 그냥 들어가는 진입 안 해요. 저는 무조건 기다리는 매매를 선호하고요. 그거를 이제 뭐 주식이나 뭐 해성 같은 경우에는 뭐 예약을 걸어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트리거라고 얘기를 하죠. 예약 주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만큼 해서 이 정도 떨어져 주면은 내가 매수 받을 수 있겠네 하면서 손절 라인 딱 체크하고 익절 라인 체크하고 1차 익절, 완익절 라인 체크하면서 딱 봐요. 오면까지 기다리죠, 그냥. 그리고 그거를 시간을 써놔요. 이거 유효합니까? 라고. 그리고 배율은 항상 헷갈리지 않게 그냥 50배율 곱하기 30% 비중 들어가요. 너무 높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여러분들 코인에서 이 정도 비율하고 배율을 안 쓸 거면 돈이 진짜 많으면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코인 투자하는데 처음에 얼마 들고 가세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전 1억 단위로 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뭐 레버리지 많이 안 써도 되긴 해요. 근데 대부분 하는 사람들이 100만 원 소규모 자금으로 엄청 하거든요. USDT로. 600불로 해요, 700불로 해요, 말하면서. 그럼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벌려면 저배율로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와, 20% 먹었는데 1 USDT. 와, 내가 2시간 동안 고생해가지고 1,200원 벌었네. 지금 환율이 1,300원대니까 1,300원 번 거예요. 2시간 동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0배하고 30% 비중으로 들어가줘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계좌가 불안한 느낌이 나네 되는 거죠. 아무튼간에 저의 매매 방식이 이렇고 안 그럴 것 같나요? 전 다 체크합니다. 네. 자, 설명 먼저 하고 혹시 모를까봐 영상 만들었어요. 전 여러분들 이렇게 매매를 하고요. 이 영상이 5분짜리더라고. 그래서 뭐 하트가 나왔어. 봐주세요 하고 했는데 안 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은 자막이 없어서 하는구나 해가지고 컷 편집까지 해가지고 제가 자막을 달아서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자, 매매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제가 숏이라고 관점 보면 매도 관점을 보는 겁니다. 하방에 베팅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했다고요. 손절, 익절은 이거고요 하면서. 매뉴얼도 있어. 자리값 다 알려줘. 진입되면 제가 체크까지 해줘요. 그래서 못 믿겠는데 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 이제 채널망 들어오시면요, 되게 귀엽죠? 제가 그린 거예요. 테더 키우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로에 100 USD 키우기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방에서 소통방이든 저도 뭐 이제 뭔가 VIP 방 같은 게 있겠죠. 그 방에서 나오는 픽 다 합쳐가지고 내가 따로 뒤에서 숨어서 거래하는 거 그냥 없이 그냥 내가 주는 픽 그대로 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 계좌가 지금 우상향하는지 우하향하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뭐 확실하잖아요, 여러분들. 돈이 보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냐? 뭐 처음에 100불로 시작했어요. 근데 수수료 떼가 들어가고요. 수수료 떼가 쓰고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다 보니까 저 거래를 계속 함에 있어서 131불, 124불 뭐 해서 오늘 6월 19일 도입했는데 사실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2배 이상 찍을 그런 상황이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 얘기했어요. 저 진입하겠습니다. 뭐 시간부터 알려주고 뭐 자료부터 알려주고 계좌도 보여드리면 계좌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네. 여기 핸드폰이 있는데 그냥 계좌 보여달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보여달라고 하시고요. 그 부분 뒤에서는 이제 항상 이렇게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퍼 리퀴드 이걸 통해서 오늘 조금 크게 수익 난 거지. 평소 같았으면은 뭐 비트나 이더, 솔라나를 건드리는데 이제 워낙 그 세 종목이 조금 안 좋아서 그래도 오늘 솔라나 한번 먹었고. 이제 하이퍼 리퀴드 정리하신 분들 다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저가 제 방 지금 들어오신 분들 많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아마 저번 주랑 이번 주 모두 올 수익으로 제가 지금 마감을 해서 다음 주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부담을 안고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인 트렌드 시간에는 제로쌤만의 특별한 매매법 함께 알아봤습니다. 코인스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코인스타는 오늘이 마지막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코인스타는 계속 이어지니까요. 코인스타의 많은 사랑과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방송 통해 드린 말씀 주가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인스타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